우리 집안은 더 이상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없다. 이 혼사는 파기한다. 말에 웨딩홀이 충격적인 정적에 빠지고 신부가 울음을 터뜨린다. 철민이 필사적으로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애원하지만 신부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경상북도 의성군의 작은 시골 마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중순입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박영희는 이미 감나무 밭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67이 된 영희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고 투박했지만 감을 따는 솜씨만큼은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 능숙했습니다. 어머, 이 녀석 참 탐스럽게 익었네. 영희는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살짝 당기며 다른 손으로는 정성스럽게 감을 땄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감은 유난히 빛이 났고 영희의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감이라면 읍내 장터에서도 금세 팔리겠어. 색깔도 고우고 단맛도 좋을 거야. 발밑에는 낡고 허름한 슬리퍼가 보였습니다. 구멍이 뚫려 발가락이 살짝 드러나 보이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몸에 걸친 빛바랜 한복은 한때 고운 분홍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세월의 무게로 색이 바랬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어 영희 나름의 자존심이 엿보였습니다. 한복 고름 끝부분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지만 바느질 솜씨가 꽤나 정교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때문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기가 힘들었지만 영희는 묵묵히 감 따기를 계속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허리가 이 모양이지.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야. 건강한 게 복이지 뭐. 1시간 반 넘게 감을 따서 드디어 상자 여러 개가 가득 찼습니다. 큰 상자 5개와 작은 상자 3개, 모두 8상자나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리어카에 실어야 할 때였습니다. 낡은 리어카지만 영희에게는 소중한 생계 도구였습니다. 바퀴 하나가 조금 삐걱거렸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옆면에는 빨간 페인트로 박영희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많이 바래서 간신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장터로 가볼까? 영희는 감 상자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리어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 아픈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영희는 참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벌써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자를 싣는 순서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가벼운 것은 위쪽에 올리고 감이 상하지 않도록 신문지로 덮어 놓았습니다. 리어카에 감을 모두 싣고 나서 영희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습니다. 멀리서 까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은 날이네. 감도 잘 팔릴 것 같아. 까치가 우니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문득 서울에 있는 아들 철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전화 통화에서 철민이가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라고 했을 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성숙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건강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영희는 흐뭇했습니다. 우리 철민이가 서울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살고 있으니 나야 뭘 더 바라겠어.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줘서 고마운 아들이지.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런 시골에서 감이나 팔며 살고 있지만 아들만큼은 당당하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전 8시 반이 되자 영희는 본격적으로 리어카를 끌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자갈길이 울퉁불퉁해서 리어카가 덜컹거렸지만
영희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감이 상하면 안 되니까요. 길 양쪽으로는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고 가을 바람이 살살 불어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영희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의연해 보였습니다. 남들 눈에는 초라한 시골 할머니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손으로 일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도 영희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내 손으로 벌어서 사는 게 제일이야. 남한테 손 벌리고 사는 것보다 100배 낫지. 영희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자갈밭을 굴러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렸습니다. 장터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파는 아주머니들의 흥정소리, 생선 장수 아저씨의 호객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영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동창들이 모여 있을 테고 또 무슨 말들을 할지 뻔했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읍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 입구부터 북적북적한 사람들과 각종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벌써부터 정숙이, 숙자, 옥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영희보다는 훨씬 번듯한 차림새였습니다. 정숙이가 가장 먼저 영희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영희야. 오늘도 감 팔러 나왔구나. 정숙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또 감 팔러 왔네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영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올해 감이 참 잘 열렸거든. 당도도 좋고 색깔도 예뻐서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한 개 먹어봐. 정말 달어. 그때 숙자가 건방진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영희야, 넌 참 대단하다. 아직도 감 팔아서 버티니? 우리 큰애는 이번에 수입차 뽑아줬다. 벤츠 최신형으로 말이야. 숙자의 말 끝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이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요즘 건물값 장난 아니지. 난 식당 하나로도 돈 줄줄 들어오는데. 영희 언니는 아직도 감 몇 박스 팔고 사나 봐. 하루에 얼마나 버시는지 궁금하네. 두 사람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숙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감 팔아서 얼마나 벌겠어? 우리는 이제 손자들 용돈도 넉넉히 주는데 학원비도 몇십만 원씩 내주고 말이야. 정숙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나는 이번에 며느리한테 명품백도 사줬거든. 100만 원짜리로. 영희는 아직도 그 꼴로 살아? 아들이 용돈이라도 보내주지? 그때 옥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희들 정도껏 해라.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만 좀 해. 하지만 정숙이와 숙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영희의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영희는 굳이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리어카를 끌고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촌스럽고 초라해 보여도 괜찮다. 아들이 사람답게 살아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리를 잡고 감 상자를 하나씩 내리면서도 영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감을 모두 팔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영희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기와 숙자의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영희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 누구지? 영희는 서둘러 손을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 전화기 화면에는 철민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언제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철민아? 영희는 평소보다 한층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터에서 받은 상처가 아들의 목소리 한마디에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설레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뭐 항상 그렇지. 간팔러 장터 나갔다가 지금 막 들어왔어. 오늘은 감이 잘 팔렸네. 영희는 굳이 장터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 목소리가 평소보다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철민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엄마한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영희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일지 나쁜 소식일지 알 수 없어 조금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때는 보통 큰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엄마, 저 드디어 결혼해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래 만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엄마께 인사드리려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영희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인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살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아직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정말이니? 잘됐다. 정말 잘됐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언제부터 만났니? 벌써 2년 넘게 만나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워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엄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착하고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영희는 기쁜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사드리러 오냐? 엄마가 미리 준비해야지. 집도 치워야 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먼저 대구에 있는 신부 본가에서 뵙고 그 다음에 서울 호텔에서 예식 준비도 같이 보려고 해요. 철민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엄마 꼭 와주셔야 해요. 엄마가 안 계시면 안 되거든요. 신부 측 가족들도 다 오시기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엄마가 빠질 수 있니? 영희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였습니다. 사실 서울은 너무 먼 곳이었고 호텔이라는 곳도 가본 적이 없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뭔데? 영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좀 어떻게 말하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니, 사실 꽤 부유한 편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무언가 걱정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부유한 집안이라니 갑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엄마는 상관없어. 네, 맞아요. 그런데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엄마 모습 그대로 오시면 돼요. 철민의 목소리에서 아들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신부도 엄마를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알았다, 철민아. 엄마가 너 부끄럽게 하지 않을게.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더 바랄 게 없다. 우리 철민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감사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철민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뵐게요. 미리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부유하다는 말에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들었던 정수기와 숙자의 말들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철민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뭐.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오래된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여러 벌의 옷들이 걸려 있었지만 대부분이 평소 입던 작업복이나 평상복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색이 바랬거나 낡아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네. 영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한복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입던 한복이었는데 이미 빛이 많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장 정중한 옷이었습니다. 한복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저기 작은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원래 색깔도 많이 바랐고 천도 조금 낡아 있었습니다. 치마단 부분은 몇 번 줄인 흔적이 있었고 저고리도 약간 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빨아서 다림질하면 입을 만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영희는 한복을 침대에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오늘 장터에서 들었던 정수기와 숙자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명품백을 사줬다. 수입차를 뽑아줬다. 같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비교하며 잠시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촌스럽고 초라해도 괜찮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잔칫날 당당히 서야지. 내가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뭐가 부끄럽겠어. 그날 밤 영희는 한복을 정성스럽게 손빨래했습니다. 찬물에 중성세제를 풀고 조심스럽게 주물러 빨았습니다. 한복감이 워낙 오래되어서 너무 세게 빨면 찢어질까봐 조심조심했습니다. 특히 얼룩진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문질렀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나서 영희는 뜰에서 한복을 널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람에 살랑이는 한복을 보며 영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야 뭔들 못하겠어. 비록 볼품없어 보여도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인 영희는 정성스럽게 빨고 달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한복이 많이 낡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단정해 보였습니다. 영희는 작은 가방에 용돈과 간단한 선물을 챙겨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돈 몇십만 원과 신부에게 줄 금반지 하나였습니다.
그 금반지는 영희가 결혼할 때 받았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가볼까? 영희는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차까지 타야 하는 긴 여행이었지만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영희는 계속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탄 뒤 드디어 강남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영희는 호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유리로 된 회전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영희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호텔 입구에 서 있는 도어맨들도 말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영희의 낡은 한복 차림을 훑는 것 같아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어디서 풍겨오는지 모를 고급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바닥은 너무나 반질반질해서 영희의 낡은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낡은 한복 차림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웨딩홀 안내 표시를 따라가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을 본 영희의 마음은 뿌듯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에게 자신이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철민이 다가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영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철민이가 이런 좋은 곳에서 결혼하다니 엄마가 꿈만 같네. 영희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구나. 이런 곳이 다 있다니. 웨딩홀 안으로 들어서자 영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샹들리에, 벽면을 장식한 아름다운 꽃들, 하얀 대리석으로 된 바닥까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꽃장식도 너무나 우아했고 의자들도 모두 고급스러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영희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이와 숙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새로 산 듯한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숙자는 비싼 양복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어서 영희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머, 영희야. 여기서 뭐해? 정숙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철민이 결혼식이야. 목소리가 작아져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 여기서? 숙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호화 호텔에서? 정말이야? 이런 곳 대관료가 얼마인 줄 알아? 정숙이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영희야, 그 꼴로 여기 왔어? 이런 곳에 그런 낡은 한복 입고 오다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저게 신랑 어머니라니 촌티가 줄줄 흐르네. 숙자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민망하지도 않나?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점점 숨고 싶어졌습니다. 호텔 청소하러 온 줄 알았다니까? 정수기가 다른 하객들에게 들리라는 듯이 크게 말했습니다. 저런 꼴로 어떻게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해? 신부 측에서 뭐라고 하겠어? 완전히 체면이 서지 않을 텐데.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신랑 어머니세요? 좀 이상하네요.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신부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영희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런 화려한 곳에 자신이 있을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철민이 다가와 영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신부 가족들이 오셨어요. 인사드리러 가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부 가족들은 모두 품격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와 커프스 링크까지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우아한 한복에 값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까지 모두 반짝거렸습니다. 신부의 형제들도 모두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민이 어머니시군요. 신부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의 차림새를 훑어보는 시선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 저희도 기쁩니다. 신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격식적인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정말 예뻤습니다. 드레스도 너무나 고급스러워 보였고 머리에 쓴 티아라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영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우리 철민이가 복 많이 받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신부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영희의 낡은 한복 차림을 보는 시선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정수기와 숙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 올리는 집 사돈이 되다니. 정수기의 말에는 질투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 대관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런데 너 혼자 왔어? 친척들은? 다른 가족들은? 숙자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친척들에게 연락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곳에 와서 민망을 당할까 봐서였습니다. 또한 친척들 대부분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곳에 오기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 왔어.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래. 정수기가 과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 엄마 혼자야?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 이런 결혼식에는 친척들도 많이 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점점 숨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중요한 날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어. 영희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희가 당당히 서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때 웨딩홀 뒤쪽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기 시작하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지? 철민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에 기자들이 올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신부 가족이 유명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무슨 특별한 행사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때 숙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연락했거든. 인터넷 신문사 기자한테 말이야. 완전 대박 기사거리라고 했지. 목소리는 작게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했길래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정숙이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을 무척이나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재미있는 듯 했습니다. 남자판 신데렐라, 강남 호화 호텔에서 재벌 사돈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 완전 대박 기사거리잖아. 숙자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제일 좋아해. 신데렐라 반대 버전이라고 할까? 클릭수가 엄청날 거야. 영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영희 주변으로 몰려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영희는 움찔했습니다. 신랑 어머님이시죠? 간단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기자가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기자의 눈빛에는 특종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큰 뉴스를 잡은 것처럼 흥분해 있었습니다. 영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뭘 말씀드려야 할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어떤 기분이세요? 신부 측 가족과는 처음 만나시는 건가요? 경제적 격차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나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져서 영희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모두 이 광경을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희에게는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숙자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 하객이 핸드폰을 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이거 벌써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네요. 현대판 신데렐라. 아들 덕에 재벌 사돈 얻다. 이런 제목으로요. 댓글이 벌써 수천 개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핸드폰을 꺼내서 기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도 벌써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화제네요. 사진 보세요. 정말 대조적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신부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신부 어머니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겁니까? 신부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부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신부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기자들이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부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철민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철민이 신부 가족들에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니 영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적 격차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신 적은 없나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체면이 땅에 떨어졌군요. 우리 가문이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다니.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집안 역사상 처음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신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정숙이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봐라, 영희야. 내 꼴이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결혼 곧 깨지겠지. 정숙이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숙자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런 곳에 그런 차림으로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네. 완전히 망신당한 거야. 숙자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영희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영희가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례를 맡기로 한 신부 아버지가 갑자기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웨딩홀 전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신부 아버지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그를 주목했습니다. 기자들도 재빨리 카메라를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이런 참담한 상황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일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요.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웨딩홀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더 이상 이런 치욕적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이 화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 혼사는 완전히 파기합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웨딩홀이 순간 충격적인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파혼이라니 충격이에요. 기자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세라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특종이었습니다. 신부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선언에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 결혼을 왜 파기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화장도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스카라가 흘러내려 볼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철민도 급하게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철민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신부 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어요. 우리 딸이 이런 집안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정숙이가 이 극적인 상황을 보며 더욱 신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사돈댁 되기도 전에 파혼당했네? 촌년이 어디 가겠니? 정숙이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진작 예상했다니까. 이런 결과는 뻔한 거였어. 격에 안 맞는 결혼이었다고. 숙자도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표정으로 가세했습니다. 기자님들, 잘 찍으세요. 시골 아줌마 때문에 파혼된 현장이에요.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 완전 대박이겠네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될 거예요. 숙자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기자들은 이 모든 충격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파혼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신부가 오열하고 있어요. 신랑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완전 특종이에요. 기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하는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도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렸구나. 영희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여기 오지 않았다면 우리 철민이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객들 사이에서는 더욱 거센 수군거림과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파혼하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신랑 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완전히 무산되는 거네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이런 일 처음 봐요. 그때 신부 어머니도 화가 난 얼굴로 단상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우리 딸이 이런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신부 어머니의 목소리도 남편 못지않게 단호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 예상이 정확히 맞았네요.
이런 집안과는 도저히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철민이 필사적으로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장인어른. 저희 엄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상황이 우연히 벌어진 것 뿐이에요. 엄마를 이해해 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해요? 신부 아버지가 비웃듯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우리 가문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할 수는 절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영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여전히 무자비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플래시는 계속해서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영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의 결혼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에 대한 솔직한 심경은 어떠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영희는 그 질문을 듣고 더욱 위축되고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욱 깊숙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희가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기자들은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호텔 직원 한 명이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호텔의 고위 관리직으로 보이는 정중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에 명찰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직급의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영희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호텔 직원이 영희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드님 결혼식이라고 들었는데요. 직원의 목소리는 존경과 친근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대화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누가 자신을 부르는지 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 김 과장님? 여기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 대관료 정산 서류를 준비해놨습니다. 건물주님 이름으로 처리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이에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영희가 이 호텔의 소유주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폭탄 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기와 숙자도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주라고 했나? 무슨 소리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한 기자가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건물주라고 하셨나요? 신랑 어머님이 이 호텔 건물주라는 말씀이세요? 기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특종의 냄새를 맡은 기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재빨리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모님께서 이 호텔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도 사실 사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가능했던 겁니다. 평상시에도 호텔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거든요. 직원의 말에 웨딩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즉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반전이네요. 완전 특종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한 기자가 급하게 태블릿을 꺼내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겠어요. 다른 기자들도 각자 핸드폰과 태블릿을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 기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방금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이 호텔 건물주 박영희 여사님 맞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뭘 본 거죠? 완전 반전이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영화보다 더 극적이에요.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희를 동정하거나 무시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오피스 빌딩 3개, 의성 읍내 상가단지, 제주 관광 리조트, 부산 해운대 콘도까지 전부 박영희 여사님 소유로 나와 있습니다. 기자의 발표에 웨딩홀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수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지. 기자님들, 저 여자는 초라한 시골 아줌마예요.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라니 말도 안 돼요. 감 팔아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뭐예요? 하지만 기자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증명 서류가 다 있습니다. 박영희 여사님, 정말 대단한 자산가시네요. 자산 규모가 수백억 원대입니다. 숨겨진 거부였던 거네요. 기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숙자는 그 순간 무언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월세를 내는 건물주 이름이 박영희였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기자들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식당 월세 때문에 죽겠다 했더니 건물주가 바로 언니였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이런 반전이 완전 드라마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인생이 정말 모르는 거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수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촌년 주제에 감히 우리를 속였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아무도 정수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정수기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더 이상하네요. 왜 저래요? 그때 신부가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신부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부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분이 제 시어머니예요. 신부가 영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의 진심과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신부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영희는 신부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동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와 숙자, 그리고 신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영희가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기자님들, 저 여자 초라한 시골 아줌마예요. 건물주라니 말도 안 돼요. 정숙이가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박영희 여사님의 자산 규모가 더욱 놀랍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 부동산만으로도 수천억 원 규모네요. 또한 제주도와 부산 해운대 일대의 대형 리조트도 소유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의 말에 하객들이 다시 한번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숙자는 그때서야 완전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들어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영희에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매달 내는 월세가 300만 원인데 그게 다 언니한테 들어가는 거였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왜 평소에 감 농사를 지으시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리도 곧게 펴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거만하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감농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흙을 만지고 나무를 돌보고 열매가 익어가는 걸 보는 게 행복해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숙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정숙이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말했다면 달랐을까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아첨하셨을까요? 영희의 말에 정숙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숙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기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한 심경을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영희에게 향했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영희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파혼을 선언했던 것이 무색해졌습니다. 특히 신부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부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라도 철민 오빠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에요. 신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런 반전에 폭발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당황한 채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부 아버지가 영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과 같았습니다. 정숙이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이런 일이 말이 돼? 정숙이가 소리쳤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정숙이를 이상하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골에서 감 농사를 지으실 건가요? 자녀분에게는 언제 진실을 말씀하셨나요?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철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이런 분이실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영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철민아. 너에게도 말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너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원했거든. 그게 엄마의 바람이었어. 영희의 말에 철민이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달 내는 월세는 뭐예요? 언니한테 내고 있었던 거네요? 나는 매달 월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숙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저는 공정하게 시세에 맞춰서 받고 있었어요. 친구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게 올바른 일이니까요. 영희의 말에 하객들이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영희의 말에 하객들이 또 한 번 감탄하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마지막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틱한 하루의 결말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냉랭함과 조롱은 사라지고 이제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영희 여사님, 오늘 이런 일을 겪으시고 어떤 기분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인가요?
이런 경험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마이크를 영희에게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영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깊이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촌스럽고 초라하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철민이가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이게 오늘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존경의 눈빛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부자의 품격이 이런 거구나. 감동적이에요. 인생의 교훈을 얻었어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는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잖아. 하지만 이제 아무도 정숙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정숙이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영희가 정숙이를 바라보며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었어. 하지만 내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자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숙자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게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영희가 숙자를 바라보며 따뜻하지만 교훈적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제 알았을 테니까. 진짜 사람의 가치는 다른 곳에 있어. 그때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영희에게 인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오늘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멋진 어른이시네요. 모든 사람들이 영희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누구나 영희와 악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진짜 주인공은 신랑 어머님이시네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될 것 같아요. 기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런 특종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신부와 철민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신부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어머니 같은 분이 시어머니라서 정말 행복해요. 자랑스러워요. 철민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엄마가 얼마나 멋있으셨는지 몰라요. 이런 엄마를 둔 제가 정말 행복해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영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서로 사랑하고 아껴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한편 정숙이는 쫓기듯 웨딩홀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정숙이는 계속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숙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희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숙자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진정한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국 기사로 퍼져나간 이 놀라운 이야기 때문에 숙자의 식당은 심각한 불매운동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못된 사람의 식당에는 절대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인격이 저런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숙자는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는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속물적이고 편견에 찬 사람들이었는지 전 국민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희에게 다시 정중하게 사과하고 결혼을 기꺼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딩홀에서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영희는 혼자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이미 고향 의성의 조용한 감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감나무나 돌봐야겠네. 그게 내 진짜 일이지.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의성 감밭에서 영희는 맑은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촌스럽고 초라하다고 했지? 바로 그 초라함이 오늘을 만들어낸 거야.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잔칫날이 온 거구나.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